안녕하십니까. 이론 플러스 마스터 스위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강 상식, 내 몸에 찾아온 만성염증을 알아낼 수 있는 그 신호를 알아채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혹시 나도 만성염증?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성염증 하면 뭐 이렇게 그게 그렇게 위험한가? 뭐 늘 뭐 염증 나고 뭐 어디 붓고 뭐 아프고 그러면 뭐 항생제 처방하고 뭐 마이신 먹으면 되는 거지, 소염제 먹으면 되는 거지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성염증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뒤에 이 사파는 잭 더 리퍼, 침묵의 살인자, 연쇄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아주 유명한 살인자를 그린 사파인데요. 이 살인자만큼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타임지에서도 그 표지에 The Secret Killer라고 하는 이 표지 모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로 inflammation 뭐죠? 영어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 근데 이 염증을요, 여러분 한자로 써보면 불탈염의 증상증자해서 불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 한글로도 그렇고 한자로도 그렇죠. 근데 이 영어 inflamm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inflammation을 본래의 이 어원인 라틴어로 찾아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에 타고 있다, 불에 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어원이에요. 지금 타임지 표지도 인체에 불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만성염증은 우리가 어떤 특정 부위에 급성염증으로 찾아왔을 때는 통증으로 또 붓기도 하고 열도 나면서 금방 알아챌 수 있지만 이 만성이 된 염증은 사실 쉽게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것이죠. 내 몸에 이미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 염증이 만성적으로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서서히 질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질병, 만성염증이 일으키는 대부분의 질병은 뭐죠? 굉장히 큰 병입니다. 암, 치매, 심혈관 질환 같은 큰 병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건데요. 이 만성염증 어떤 부분에서 좀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느냐, 어떤 원인이 있느냐, 사실 굉장히 복합적이죠. 가장 먼저는 흡연을 들 수가 있겠지만 이 아주 식단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지방 식품, 그리고 또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 또 염증 질환, 또 대기오염 물질들, 요즘에는 사실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설탕, 액상과당, 이 설탕을 많이 먹는 거, 또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만성염증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몸에 찾아와 있는 이 만성염증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급성염증은 우리가 알아채기가 쉽습니다. 급성염증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성발톱 같은 거, 저도 내성발톱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발톱이 파고들면 어떻습니까? 막 해당 부위가 막 욱신거리고 아프고 빨갛게 달아오르고, 이거 뭐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당장 뭐 거기 막 고름 차는 거 그거 짜내기 위해서라도 막 병원을 찾고, 그리고 이제 막 소염제나 항생제도 처방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만성염증은 알아채기가 힘들다. 알아채기가 힘들지만 훨씬 큰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만성염증이 보내는 신호, 첫 번째는 바로 잦은 감염입니다. 감염. 비슷한 환경에서 노출이 되었어도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자꾸 나만 걸려요. 감기 물론이죠. 감기뿐만 아니라 뭐 대상포진, 뭐 헤르페스, 뭐 그리고 뭐 포도상 구균 감염으로 인한 뭐 다래끼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장염, 이런 것들이 자꾸 잦게 나한테 찾아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정말 무슨
아홉수다, 뭐 재수가 없다, 그게 아니고요. 내 몸에 만성염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역력 저하가 찾아오고 잦은 감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하고 다르게 내가 요즘에 정말 자주 아픈 것 같아, 자주 감염이 돼, 이것은 사실 네, 내 몸에 만성염증이 왔구나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만성염증을 알아챌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통증이에요. 자, 근데 급성염증하고 다르게 만성염증은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고 네, 없기 때문에 알아채기 어렵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왜 통증이 무슨 말이냐? 네, 이 통증의 양상이 좀 다르지만 네, 통증은 있습니다. 근데 그 통증이 어떻게 찾아오냐? 딱 어디라고 짚어서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통증. 근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소 불편하고 또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 어르신들들 결린다, 네, 결린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불편함이 지속돼서 병원을 가지만 어떤 큰 문제나 큰 질병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원인 없는 통증으로 진단받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사실 만성염증이 보내는 신호의 통증이에요. 이런 통증이 자잘자잘하고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게 담이 걸리는 느낌, 네, 자주 등에 담이 오는 것도 사실은 만성염증의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내가 뭐 무리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근육통이 온다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두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통도 그냥 잠깐의 편두통이 아니라 좀 약을 찾을 정도의 찾아온 그 정도의 좀 심한 두통, 이런 것들도 만성염증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정 내가 정말 욱신거리고 아프고 이렇게 막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은 급성염증이 보내는 통증이지만, 만성염증은 결리고 어디 특정 부위는 아니지만 몸이 불편하고 네,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도 네, 분명한 통증으로서의 신호, 만성염증의 신호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부종입니다. 부종이 뭐죠? 붓는 거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뭐 지금 사진에서처럼 다리만 붓는 것이 아니라 얼굴, 뭐 전체적으로 자고 나서 눈꺼풀에 붓기가 심한 거, 손발이 붓는 거, 손발이 붓다 못해서 이제 뻣뻣해서 이 관절이 뻣뻣하게 접힐 때 이게 뻣뻣함이 느껴질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네, 사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제대로 잘 순환되지 않는 거예요. 수분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70%가 수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찾아오면 이 수분을 원활하게 수분 대사하는데 방해가 될 뿐더러 우리 몸 안에 체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에 물이 모이게 돼요. 네, 물이 고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자궁이나 질내에 고이게 되면 이것이 또 분비물, 평소보다 많은 분비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대장이나 소장 이렇게 내장기관에 맺히면 물혹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난소에 물혹이 생기면 그걸 또 낭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자꾸 붓는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어제 밤 늦게 뭐 라면 먹고 잔 것도 아닌데 눈꺼풀이 좀 평소보다 더 붓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만성염증이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이 되면 나도 만성염증이지 않을까 관리를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성염증이 보내는 신호 네 번째는 미열입니다. 미열. 보통 우리가 황성주 박사님께서도 그러니까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이게 왜냐면 36.5도보다 좀 체온이 떨어지면 뭐라 그러죠? 보통 암 환우분들이 0.5도에서 뭐 1도 가까이 이렇게 좀 저체온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오히려 만성염증이 보내는 신호 중에는 약간의 고온, 고열, 예, 미열 정도의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것도 만성염증의 신호입니다. 보통 미열은 뭐죠? 37.5도를 넘지 않는, 38도를 넘지 않는 정도의 미약한 열을 말하는 거죠. 근데 감기도 아니고 그 뭐 특별히 몸살이 온 것도 아닌데 으슬으슬 이렇게 추운 미열, 오한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만성염증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이게 이런 미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분들, 어느 질병에서 많이들 나타나냐면 코에 발생하는 부비강염, 그리고 이제 만성 간염, 신우염, 또 폐결핵, 이런 것들이 이 미열이
동반되는 질병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성염증에서도 미열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경 주기에 따라서나 또 호르몬 변화 때문에 미열이 약간 생기기도 하는데 그와 상관없이 미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이거는 만성염증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만성염증이 보내는 신호는 바로 피로와 수면 장애예요. 네.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콩팥이죠.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서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부신에서 분비를 합니다. 근데 이 부신에 과부하가 걸려서 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게 만성 염증도 되고 만성 피로로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자지 못하는, 몸은 피곤한데 잠을 못 자는 불면증도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또 반대로 너무 잠이 쏟아지는, 그러니까 잠을 8시간 이상 8시간 9시간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도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과다 수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면 장애, 이것도 일종의 수면 장애죠. 잠을 못 자는 것도 수면 장애지만 지나치게 잠을 자는 것도 수면 장애입니다. 이러한 수면 장애 증상 그리고 피로감들도 사실은 만성염증이 보내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6번째, 7번째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만성염증이 보내는 신호 6번째는 알러지입니다. 알레르기라고 하죠. 이 알레르기는 어떤 알레르기냐? 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알레르기가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알레르기. 사과를 먹어도 해산물을 먹어도 특정 뭘 먹어도 난 새우를 먹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없던 알레르기가 확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만성염증의 이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히스타민이 과잉 생성되면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약에는 항히스타민 계열의 약을 먹게 되잖아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느냐? 면역 균형이 깨지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염증과 면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답지 않은 뭔가 새로운 알러지 증상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거는 만성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바로 신경성 변증이에요. 신경성 변증. 우리가 신경성 질환이라는 이야기로 통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만성염증은 자율신경계하고도 아주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좀 과민해진 상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귀에서 이명이 난다든지, 그리고 이유 없이 자꾸 어지럼증이 나타나든지, 우리가 이석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맑지 않고 좀 무거워. 그리고 이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도 저하되고 약간 우울감도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면 이것도 만성염증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신경성 뭐세요? 신경성 위염이세요? 신경성 무슨 증상이라고 앞에 신경성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것도 만성염증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성염증은 바로 시크릿 킬러입니다.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이것들을 방치했을 때는 암, 치매, 당뇨, 심혈관 질환, 뇌경색과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요. 오늘 그 솔루션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만성염증은 시크릿 킬러인데 이 염증 킬러는 뭐냐? 커큐민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커큐민이 근데 문제는 체내 흡수율이 너무 떨어져요. 우리가 커큐민은 우리가 보통 강황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카레를 만드는 강황 속의 파이토케미컬이 바로 커큐민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염증 전혀 없어야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체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네, 커큐민이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핵심은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것인데, 네, 이 제대로 커큐민을 우리 몸속에 녹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염증을 잡는 가장 좋은 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소비자가 뽑은 기능성 1위가 바로 커큐민이에요. 우리가 보통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뭐 당연히 이거는 거의 이제 필수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보다도 더 높은 1위로 뽑힌 게 바로 커큐민입니다. 커큐민. 그런데 이 커큐민을 이 아주 흡수율 높게 만드는 기술 중에 리포솜 기술, 그 리포솜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파이토솜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제품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는데, 리포솜 기술이 무엇인지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짧은 영상이에요. 세포막과 구조가 똑같지 않으면 튕겨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흡수가 잘 안 되겠죠. 네. 이 단점을 보완하고 비타민 C를 체내 세포로 침투시키기 위해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인 리포솜으로 비타민 C를 둘러싸게 된 겁니다. 그럼 세포 친화적이 되기 때문에 세포 투과율이 높아져서 비타민 C 흡수가 용이. 자, 짧은 영상인데요. 그 TV조선에 나와 있던 자료 영상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이게 리포솜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이 우리 몸의 세포 투과율,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포 친화적인 세포의 형태를 고스란히 담아내서 훨씬 더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이 바로 리포솜 기술이에요. 근데 이 리포솜 기술과 파이토솜 기술을 비교를 했을 때 리포솜 기술의 장점은 더하고 단점은 최소화한 것이 바로 파이토솜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 구조를 보시면 이 리포솜 기술은 그 주변에 있는 인지질 구조가 세포 그대로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안에 커큐민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커큐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함량을 높일 수 없다. 많은 양을 몸에 흡수시키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토솜은 어떻게 되느냐? 파이토솜은 그 커큐민 자체로 외부에 그대로 세포의 형태를 띠게끔 만드는 기술이 바로 파이토솜이에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리포솜은 안정성은 높지만 그만큼 흡수시킬 수 있는 커큐민의 양은 적어진다. 네. 근데 이 파이토솜은 인지질에 결합되었기 때문에 커큐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성은 높아서 체내까지 흡수가 되면서도 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주변에 커큐민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많은 양을 흡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리포솜의 기술을 장점을 고스란히 가져오면서 훨씬 더 높은 흡수율로 많은 양을 흡수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파이토솜의 기술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력을 고스란히 담아서 국내 최초로 상품을 개발한 것이 바로 플러스 파이토솜 커큐민이에요. 바로 이론 플러스에서 새롭게 런칭한 이 제품입니다. 꽉 차온 함량 물론이고요. 체내 흡수율이 무려 2900%입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만 만나보실 수 있느냐? 네, 이론 플러스 사이트, 회원 전용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론 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론몰이 아니라 이론 플러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회원 전용으로 직접 직거래로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유통 구조가 바로 이론 플러스 사이트몰입니다. 소비자 가격 86,000원, 회원가 72,000원, 오토십가 정기 배송 구매 가격이죠. 69,000원으로 한 달치 제대로 된 염증 킬러인 파이토솜 커큐민 국내 최초로 런칭한 제품을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만성염증 신호 내가 제대로 파악했다면 내 주변의 환경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는지, 환경적인 요인은 없는지, 식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나치게 동물성으로 먹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흡연을 하고 계시다면 금연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겠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평상시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커큐민으로 염증을 잡을 수 있는 이 제품까지 같이 고려하신다면 네, 만성염증, 침묵의 살인자로부터 훨씬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론 플러스 마스터 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를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